네, 저번 시간에 이제 사인 x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들었죠.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제 복습과 그다음에 이제 코사인 x 같이 할 건데, 사인 x의 그래프를 그리면서 바로 코사인 x의 그래프를 설명을 추가로 드리는 이유는 둘이 그래프가 생겨먹은 건 똑같아요. 근데 위치적인 차이점에 따라서 약간 사인 그래프를 x쪽으로 여기 나오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이동한 게 코사인 그래프다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의 개형 자체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위치가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데 저번에 그 사인 그래프를 그릴 때 원 그리고 이거 플러스 1, 반지름이 1짜리인 단위원을 그려놓고 점 P가 동경의 끝점이 이 원의 이 점에서 만났다고 친다면 그 X좌표, Y좌표를 이렇게 표현할 텐데 그 XY를 표현하는 것보다 좀 더 좋은 표현은 이거라고 했죠. 점 P의 좌표를 코사인 X, 사인 X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렇게 표현되는 이유는 뭐 이게 반지름 1짜리다 보니까 사인의 정의는 이게 일반각 x일 때 동경 길이 1분의 y좌표, 혹은 y좌표가 사인으로 표시되는 거고, 코사인의 정의는 동경 길이 1분의 x좌표, 그러니까 x좌표 자체가 코사인으로 표현된다. 이런 표현들을 좀 자주 익히셔야 됩니다. 그런 표현이었었어요. 근데 사인은 이 점 P, 동경의 끝점이 원에 놓였을 때 그 y의 변화, y좌표의 변화, 그래서 x가 0일 때는 y좌표가 여기 있을 테니까 동경의 끝점이 여기 있으니까 0이고, 천천히 올라가다가 90이 되면 1까지 찍고 90을 넘어가면부터는 다시 높이가 낮아지기 시작하죠. y좌표가 낮아지다가 180이 되면 0 찍고 다시 180 넘어가면서부터는 y좌표 음을 찍어요. 그럼 가장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마이너스를 찍고 다시 양의 방향으로 올라오기 시작하죠. 여전히 음이긴 하지만 일단 올라오는 중이다 보니까 그 그래프를 그렸을 때 표현을 저번에 이제 설명드렸고, 오늘은 이제 코사인 그래프에 대한 그래프를 자, 코사인 그래프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네. 네, 얘가 1일 테고, 얘가 마이너스 1일 테고, 이 원점이고, 다시 좀 나누어서 재반 작업이 좀 필요하죠. 자, 여기가 2분의 파이, 90도, 얘가 파이, 180, 2분의 3파이, 270, 2파이, 360 이렇습니다. 자, 이제부터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릴 텐데, 코사인 x는 동경 길이분의 1분의 x 좌표, 이게 코사인의 정의죠. 그치? 근데 만약 동경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어차피 사인 x의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코사인 x의 그래프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동경이 0에 놓여 있어요. 그럼 동경 길이 1분의 x좌표 1. 그럼 코사인 0은 1이네요. 여기를 찍는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이제 동경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보세요. 동경 길이, 그러니까 요 x좌표 길이를 보셔야 돼요. x좌표 길이. x좌표가 1일 때가 최대다가 점점 동경이 올라가면 x좌표를 보세요. 줄어들기 시작하죠. x좌표가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90도가 되면 x좌표는 0이 돼요. 그렇죠? 180은 이제 180 방향으로 이사분면 넘어가게 되면
X좌표는 음을 찍기 시작합니다. 찍다가 180이 되면 마이너스 1이라는 음을 찍어요. 다시 동경이 180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X좌표 음이긴 해. 근데 마이너스에서 점점 양의 방향으로 커지기 시작하죠. 270이 되면 다시 0이 됐다가 다시 0이 돼요. 270 넘어가면 양의 값에 여기 0에서부터 1이라는 양의 값으로 커져가는 상태로 간다는 얘기죠. X좌표의 변화는 저렇다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럼 90일 때, 0일, 코사인 0일 때는 1이었다가, 코사인 90일 때는 0이었다가, 코사인 180일 때는 마이너스 1이었다가, 코사인 270일 때는 다시 0이었다가, 360이 되면 다시 1로 돌아와요. 근데 이게 사인 그래프와 같은 루틴이기 때문에, 그래프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얘도 360을 돌고 나면 다시 이 위치로 돌아와서 또 아까 했던 그 행동을 같이 반복하기 때문에 또 다시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계속 이런 느낌으로 계속 그래프가 되어 왔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운동이 반복이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운동이 반복이 된다. 그러니까 사인의 그래프는 모양이 이렇게 물결 모양이죠. 우리가 범위 구할 때만 따라서 할 때 그 모양 있잖아. 따라서 몇 쪽부터 몇 쪽부터 몇 쪽까지 할 때 그런 모양. 그런 모양을 떠올리시면 되고, 코사인은 약간 이제 뭐 바가지 모양? 이런 느낌이죠. 이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습니까? 하지만 시작의 위치가 어디라고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사인 그래프를, 이게 사인의 그래프예요. 사인 그래프가 여기 있던 이 점이 X축 쪽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이동하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이 부분이 1이 이동하게 되면.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의 그래프는 평행이동의 관계일 뿐이지 그래프 개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 코사인 X에 대한 성질을 한번 봅시다. Y는 코사인 X. 첫 번째, 정의역. 역시나 실수 전범이에요. 각은 무한히 양각, 음각 다 대입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치역. Y값의 변화. 그 Y의 변화값, 코사인 값이죠. 이 값은 마이너스 1 이상, 플러스 1 이하로 움직이다. 여기까지는 사인 그래프와 동일합니다. 세 번째, 최대값 1이에요. 최소값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까지도 사인과 동일합니다. 네 번째, 주기. 이 운동이, 이렇게 된 운동이 다시 시작될 때가 언제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사이클 주기가 되죠. 그럼 0에서부터 2파이까지 2파이가 주기예요.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사인과 전혀 다를 게 없죠. 전반적인 그래프에 대한 이해는 사인과 동일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좀 시작의 위치가 좀 다르고 그때 각각의 찍는 값의 위치가 좀 다를 뿐이지 그래프 전체적인 특성을 본다면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 아까 말한 대로 책에 써 있었던 것처럼 사인 그래프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90도만큼 여기가 한 칸 한 칸이 다 90도 간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한 칸 왼쪽으로 밀면 사인 그래프와 코사인 그래프는 일치한다라고 보면 되신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또 처음 배우지만 또 듣다 보면 뭐 그러려니 이해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수학이 매번 이렇게 만만하진 않잖아요. 뭔가 변화를 주기 이제 시작하죠. 변화 준다는 게 보통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평행 이동이죠. X축으로 Y축으로 평행 이동했을 때. 그러다 보고 또 앞에 이제 배수도 붙고. 첫 번째, 사인 코사인은 그래프 경향이 거의 비슷하니까 예를 들어 사인을 두고 할게요. 이 그래프에다가 내가 어떤 짓을 해요? 양변에 2를 곱했다 칩시다. 아니, 여기는 사인 X에 2를 곱했다 칩시다. Y는 사인 X의 그래프는 아까 봤던 그 그래프인데
2 sin x의 그래프를 그리라면? 네.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참 쓸데없는 짓을 해서 학생들을 귀찮게 만들고 sin x의 2배를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바뀌는 걸까요? 들어가는 각도가 바뀌나요? 아니겠죠. 들어가는 각도는 안 바뀌어요. 근데 이제 그 각을 집어넣었을 때 나온 원래 sin 값, 함수값이죠. 원래 함수값보다 2배가 돼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럼 원래 sin은 이렇게 원점에서부터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그 최대값이 플러스 1, 최소값이 마이너스 1. 이런 느낌이었는데 2배를 하게 되면 이 함수값이 2배가 되는 거죠. 0일 때는 sin 0일 때는 똑같이 0인데 sin 90일 때는 얘는 1 나오지만 이 그래프는 2가 나오겠죠. 여기쯤 찍힌다는 얘기예요. 0 그대로 0이고 마이너스 1 나올 때는 마이너스 1 찍고 0 나올 때는 0이 찍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최대값이 바뀌죠. 최소값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최대 최소에 영향을 줘요. 최대가 플러스 2, 최소가 마이너스 2. 근데 나머지는 바뀌는 게 없습니다. 최대 최소 빼놓고는 주기도 여전히 2파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제 일반화 시키면 y는 a sin x가 되면 원래 sin x와 크게 다를 바 없으니까 달라지지 않는 거는 그냥 놔두도록 할게요. 뭐가 바뀝니까? 그러면 최대값이 a, 최소값이 마이너스 a. 맞나요? 맞습니까? 표기가 좀 어색하죠? 뭔가 좀 어색해요. sin f에 붙어있는 이 개수가 항상 양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이 개수 a가. 양이면 이게 최대값, 이게 최소값이 맞긴 맞아요. 그래서 앞에 이제 2가 붙었을 때는 최대 2, 최소는 그보 반대. 근데 이게 항상 양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써주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저 a가 양이든 음이든 절대값 씌우면 양수값이 최대값, 음수값이 마이너스 최대값, 아니 최소값, 마이너스 절대값이 최소값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럼 그러다 보면 뭐 이거는 그냥 연습인데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해주죠? 최대값은 플러스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 변함이 없어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그래프가 조금 어떻게 그려질까요? 원래 sin x의 부가 반대로 원래 함수값의 부호 반대. 양인 거는 음으로, 음인 건 양으로. 양인 거는 음으로, 음인 부분은 양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그려지겠죠. 하지만 최대는 여전히 1, 최소는 마이너스 1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고요. 원래 이 마이너스 어디서 온 거냐면 여기서 온 거죠. 마이너스 y는 sin x. sin x 자리에 뭐가 들어왔나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왔네요. 무슨 대칭이죠? x축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려졌던 이 사인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합니다. 이걸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그려졌던 그래프를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위로 접어 올라가겠죠. 그런 관계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말한 대로 이 a가 양인지 음인지 보다는 절대값을 취해서 절대값의 크기가 최대값, 그 다음에 절대값 마이너스가 최소값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앞에 이제 개수가 붙는 케이스요. 두 번째는 앞에 개수가 붙지는 않는데 여기 x에 각의 개수가 붙어요. bx 이런 식으로. sin bx 여기 곱하기 아닌데 sin bx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x는 0에서부터 360까지 집어넣으면 0, 1, 0, 마이너스 1, 0 이렇게 찍죠. 그러니까 느낌이 그래프가 따라라라라라 이런 느낌이에요. 따라라라라라 속도를 그런 느낌으로 따라라라라라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 아주 침을 뱉고래. 아니 따라라라가 뭔 느낌이에요? 그냥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속도. 그림이 그려지는 속도를 따라라라라라 이런 느낌이라는 얘기죠. 이게 2파이까지 360까지. 그런데
얘는 아까 sin x는 원래 0이면 0인데 sin이 여기 x에다 90을 넣으면 1이 나오죠. 근데 얘는 x에다 90을 넣으면 이 숫자를 하나 집어넣을게요. 2x라고 예를 들어서 x에다 90을 넣어요. 그럼 실제로 각도는 180을 계산해야 되거든. 그럼 180이라는 얘기는 벌써 90을 지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 180일 때는 0이에요. 그럼 이건 45를 집어넣었을 때 sin 90과 같은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다시 이 그래프를 그릴 때 x에 0 집어넣으면 sin x나 값이 똑같고요. 근데 여기는 45를 집어넣으면 sin 90과 같은 값이 나와요. 45도 여기가 90도잖아요. 그럼 45도 여기거든. 45도를 집어넣으면 얘랑 똑같은 1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90을 집어넣으면 얘랑 똑같은 얘가 90을 집어넣으면 얘가 180도와 같은 역할. 근데 180일 때 0이잖아요. 여기 지금 90 집어넣으면 0 찍힌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네? 이렇게. 그리고 보니까 얘는 360도, x에 360을 집어넣어야 한 바퀴가 도는데 얘는 180만 집어넣어도 경우 2배 하기 때문에 360, 한 바퀴를 돈다는 얘기예요. 그럼 180이면 여기쯤이죠. 여기쯤에서 이 운동인 사인의 그래프가 다 위아래 반복이 돼서 나타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래프는 따라라라라 이런 느낌이라면 사인 EX는 2배 빨라지는 겁니다. 이 운동이. 따라라라라 이렇게. 모르죠 나도. 네. 아픈 아이야. 우리가 이해해야 돼. 좀 아픈 아이야. 우리가 이해해야 돼. 그럼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결론은 주기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주기에 영향. 그럼 어떤 식의 주기에 영향을 주는 겁니까? 했더니 원래 사인은 2파이가 주기인데 이거 앞에 2가 붙었더니 주기가 180으로 짧아졌죠. 파이로 짧아졌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걸 2로 나눴다는 뜻이에요. 원래 주기를 x 앞에 있는 개수로 나누면 새로운 주기가 나타난다. 근데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될 게 여기는 x 앞에 있는 개수도 항상 양으로 나타나진 않아요. 음이 나올 수도 있어요. sin 마이너스 x. 왜 각에 음각이 주어지기도 하니까.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세요. 약분하면 마이너스 파이. 주기는 운동의 한 사이클의 크기인데 걔가 마이너스가 나올 일은 없잖아요. 마이너스 파이만큼 반복 이건 없거든. 그러니까 얘도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주는 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얘도 이제 일반화합니다. 만약에 y는 sin 한 다음에 각의 b배가 돼 있어요. 그럼 그랬을 때 뭐가 바뀝니까? 그러면 딴 건 바뀌는 게 없어요. 아까 보신 것처럼 최대 최소가 안 바뀌죠. 여전히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좀 주의가 이 그림상 보면 좀 짧아지긴 했지만 최대 최소 폭 위아래 폭은 똑같다라는 얘기죠. 뭐가 바뀌었냐면 원래 주기가 2파인 사인이에요. 원래 사인은 주기가 2파이. 근데 걔를 x 앞에 있는 개수의 절대값 크기로 나누면 새로운 주기값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사인 2x는 파이가 주기가 되고 그럼 반대로 사인 2분의 1x는 2파이를 2분의 1로 나누니까 4파이가 주기가 돼요. 오히려 주기가 더 길어지죠. 네, 그런 식으로. 자, 다음. 시기만 이렇게 써진다면 y는 sin 얘가 3x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파이라고 할까요? 네, 마이너스 파이. 각이 지금처럼 x에 대한 다항식 형태로 주어져요. 저렇게. 그럼 이건 뭐 할 건? 이건 뭐란 걸까요? 이건 3은 좀 이따 합시다. 위에다 붙였을 때 하는 거니까. 얘는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 할게요. 원래 x자리 대신에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들어왔네요. x자리 대신에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들어왔어요. 무슨 말이죠? x축으로 3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얘기죠. 그럼 원래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였다고 칩시다. 0에서부터 이렇게 90, 180, 270, 360을 가지고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 그려졌던 그래프라면 얘는 30도만큼, 그러니까 60도만큼 오른쪽으로 살짝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이 점으로 가고, 이 점은 이 점으로 가고, 60도만큼, 이 점은 이 점으로 가고, 이 점은 이 점으로 가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게 끝난 건 아니죠. 그 전에 이렇게 계속 이 운동을 해왔을 테고 다시 이 운동을 반복하고 있을 겁니다. 원래 원점에 했었던 이 점이 어디로 바뀌냐면 3분의 파이, 0이라는 점으로 바뀌는 거다. 그럼 이 그래프의 특징은 y는 sin x 마이너스 c x 마이너스 c x 마이너스 알파라고 할게요. 네. 이의 특징은 그냥 그래프를 x축으로 알파만큼 평행이동 했어요. 사인 그래프의 핵심은 최대, 최소, 주기.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평행이동, 이 그래프를 왼쪽으로, 원래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좌우로 흔든다고 해서 이게 최대, 최소가 바뀔까요? 최대, 최소는 안 바뀌겠죠. 그대로겠죠. 주기가 바뀌나요? 아니요, 주기도 안 바뀌어요. 그대로예요. 결론은 평행이동 하긴 했지만 바뀔 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최대 최소 값도 그대로 1이고 네, 주기도 그대로 2파이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위아래를 잘 판단하다 보니까 사인 앞에 어떤 개수가 붙지 않으면 이게 최대 최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구나. 당장은 그래요. 그 다음에 x 앞에 있는 개수에 어떤 숫자가 붙지 않는 1 말고 다른 숫자가 붙지 않는 이상은 이거 주기에도 영향을 주지는 않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그래프를 만약 이렇게 움직인다면 y는 sin x 플러스 k 이런다면 이거는 좀 다르죠. 원래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인데 k만큼 평행이동 한 겁니다. 근데 이 숫자를 선생님 그냥 임의로 1 이렇게 뒀다고 칩시다. 그 원래 원점 0,0 원점에서 시작해야 될 점이 0,1에서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럼 위로 한 칸씩 다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조금 최대값 1, 최소값 0이었던 게 최대값 2, 최소값 0으로 바뀌어서 이 구간 안에서 이 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운동을 이렇게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이제 최대 최소에 영향을 주겠죠. y는 sin x 플러스 k.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바뀝니까? 그러면 당연히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 한 겁니다. 근데 x축 평행이동과 다르게 얘는 뭐에 영향을 주냐면 최대 최소에 영향을 줘요. 원래 최대값이 1이었잖아요. 원래 최대값은 1이었었어요. 근데 k만큼 더했기 때문에 최대값도 1 플러스 k값이 돼 있을 테고 최소값은 원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었거든요. 근데 k만큼 위로 덧셈 됐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돼 있을 거예요. 네, 최대 최소에는 영향 주지를 최대 최소에 영향을 주고 주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어차피 x 앞에 계속 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걸 다 모아봅시다. 이제 하나씩 조각 내서 배웠던 걸 이제 다 모아서 y는 마이너스 2 sin 3x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1 이렇게 뒀다고 칩시다. 그럼 이 그래프는 물어보는 거는 물론 그래프 그리는 여러분이 연습도 하시긴 해야 되겠죠. 네, 그래프 그리는 연습도 하긴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당장은 중요한 거는 일단 정의역 범위, 치역 범위, 최대 최소, 주기 이거에 대한 관계죠. 근데 정의역 범위는 어차피 변함이 없고 치역 범위라는 거는 최대 최소를 이해하면 어차피 치역은 저절로 이해가 되는 거니까. 반대로 최대 최소를 이해하면 치역이 이해가 된다는 뜻은 치역을 이해하면 최대 최소가 이해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느낌. 마지막 이제 주기. 요 세 가지, 요 크게는 이제 세 가지죠. 두 가지죠. 최대 최소, 그 다음에 주기. 그럼 바로 직접 해봅시다.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아까 최대값 할 때 계산법 이거였죠. 저 사인 앞에 붙어 있는 개수의 절대값에 뒤에는 상수 1을 덧셈하는 겁니다. 최소값은 사인 앞에 붙어 있는 개수 마이너스의 절대값에 음수를 붙여요. 이게 최소값이었으니까. 거기다 y축을 1만큼 평행했으니까 공평하게 위로 1만큼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최대값이 3이 되고 최소값은 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요즘은 잘 안 쓰는데 진폭은 4가 됩니다. 진폭이 뭐예요? 그러면 위로 얼마큼 아래로 얼마큼 위아래 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점에서 위로 3칸, 원점에서 밑으로 1칸. 총 폭은 4로 본다는 얘기죠. 주기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주기는 x 앞에 있는 개수 3, 2파이를 3으로 나눠요. 3분의 2파이, 120도만큼 원래는 360도만큼 움직이는 그래프였는데 120도만큼이라는 얘기는 원래 그래프의 3분의 1만큼 주기가 3배만큼 주기가 짧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주기를 2파이로 본다면 이게 3분의 2파이가 됐다는 얘기는 원래 한 칸을 3분의 1로 줄여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림을 보자 그러면. 그럼 그림은 어떻게 그려질까요? 너무 많이 갔네. 그림은 일단 시작 위치를 잡아야 돼요. 원점에서 보통 시작하잖아요, 얘는. 근데 걔를 x축으로 3분의 파이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되어 있으니까 원점이 3분의 파이, 1로 가 있습니다. 그럼 3분의 파이, 1이면 이게 원래 이런 느낌이죠. 90도, 180도, 270도, 360도. 이런 느낌이었는데 3분의 파이, 원래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이런 느낌이었어요. 여기 안에서 그려졌는데 최대값 3까지 올라가요. 여기까지. 살짝 지울게요. 최대값 3까지 올라가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여기. 그 그림은 이게 위아래 높낮이의 폭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안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시작의 위치는 3분의 파이, 1에서 이 운동이 시작된다. 이렇게 되는 이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3분의 파이, 1에서. 근데 3분의 파이는 60도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90도니까 60도는 한 이쯤에 있겠죠? 이 정도?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이렇게. 근데 그래프가 주기가 120도잖아요. 짧아진 거예요. 이게 60이잖아? 주기가 아까 말한 이게 3분, 이거 지웠는데 3분의 2파이, 120도가 주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120도만큼이 이 운동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인의 운동이 시작되고 끝나야 된다는 뜻인데. 그럼 60도에서 120도를 더하면 180도. 여기에서 다 끝나야 돼요. 여기 안에서 한 사이클이 끝나야 돼요. 그럼 가운데 이렇게 선 하나 만드세요. 원래 사인은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이 이렇게 대칭 형태로 뜨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부터 그려지되 위로 이렇게 블록하고 아래로 블록한 게 다 이 안에 만들어지는데 진폭 여기서 만들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그림이 좀 이해하기 쉽지 않게 그려져 있는데 일단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져 있어야 돼요. 최대값 3, 최소값 마이너스 1 움직이는 이 그래프. 그러니까 하나만 그리면 이걸 계속 복사해서 또 그리고 하시면 돼요. 그 전에도 그려오시고. 됐니? 근데 이 그래프가 지금 내가 그린 이 빨간색 그래프가 지금 내가 그린 그래프가 맞을까요? 네, 하나 놓쳤어요. 뭘 놓쳤어요? 그렇지. 마이너스 놓쳤어요.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붙었다는 얘기는 위로 블록한 게 아니고 아래로 블록해지고 아래로 블록한 게 아니고 위로 블록해지니까 실제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있어야 돼요. 실제 그래프. 그러니까 이 운동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120도 한 이 정도 이렇게 그으면 그러니까 이 운동이 근데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이 돼 오는 상태 이런 느낌인 거죠. 다 그림이 헷갈리니까 일단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딱 한 사이클 있죠. 거기만 되면 이래요. 여기 3분의 파이 콤마 1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최대값 3, 최소값 마이너스 찍는 1을 찍는 저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것이다. 자, 이제 문제를 그러면 코사인 그래프 아까 말했지만 그래프 자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사인 그래프와 동일시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은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연습을 먼저 해야 되니까 관련된 문제 중에 사인, 코사인 관련된 문제부터 먼저 풀어봅시다. 여기 한자 좀 이따 하고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최대 최소의 주기를 결정하시오. 그래프 그리는 거 자꾸 하셔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프를 많이 그려본 애들이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도 좀 도움이 되지. 상감수 그래프는 다른 일반 그래프보다도 복잡하기 때문에 간격 잡아줘야 되죠. 위아래 높낮이 잡아야 되죠. 대칭성 따지면서 그림을 그려야 되죠. 기존에 여러 명 그렸던 1차 함수나 2차 함수 정도의 그 정도 난이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그리지 않으면 감 잡기 어려워요. 좀 이따가 삼각 방정식, 삼각 부등식 오늘은 아니고 이제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쯤 되려나? 그때쯤에는 삼각 방정식, 삼각 부등식도 풀어야 되는데 보통 삼각 반원식, 삼각 부등식을 4분면 위에다 그려놓고 문제를 풀 수도 있거든요. 그 풀이도 보여드릴 텐데 사실 가장 좋은 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제일 나아요.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해를 해야 이게 좀 더 문제가 복잡해져도 4분면에다 그려놓고 하는 거는 연습이 잘 돼 있거나 이해가 굉장히 좋은 친구들은 상관이 없는데 조금 어설프게 공부한 친구들이 나중에 문제가 어려워지면 4분면에서 풀이하는 것들이 오히려 헷갈림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 딴 거는 그래프는 좀 이따 하고 최대 최소부터 먼저 계산하도록 할게요. 최대값 얼마예요? 앞에 뭐 안 붙었잖아. 그럼 플러스 1 마이너스 1 최대값이고 뒤에 뭐 안 붙었잖아. 그럼 y축 평이동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최대 최소는 전혀 영향이 없네요. 최대는 1이고요. 최소는 마이너스 1이에요. 주기는 x 앞에 있는 개수를 봐야 되죠. 원래 주기는 2파이. 근데 x 앞에 있는 개수 2가 양수값이니까 이걸 나누면 파이. 네, 얘가 주기가 돼요. 그리고 얘가 0이 되는 것만큼 x로 평이동했겠죠. 그래서 x축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이동하신 겁니다. 그럼 그래프를 대략 그려봅시다. 4칸 나누어서 하나, 둘, 셋, 넷 플러스 1, 마이너스 1. 자, 위로, 그러니까 이게 최대 그 사인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제 우리가 원래 그렸던 그래프는 이게 사인 그래프죠. 근데 이거랑 다를 거라는 얘기예요. 최대 최소는 변함이 없는데 주기가 일단 파이로 짧아졌어요. 그럼 주기가 파이로 이만큼 간격, 혹은 이만큼 간격, 혹은 이만큼 간격. 그러니까 4칸이 주기가 아니고 그림상 4칸에다 그래프를 완성하는 게 아니고 2칸 안에 완성을 해야 돼요. 근데 원래 사인 그래프를 2분의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한 칸 밀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여기와 여기 사이를 한 칸을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올라갔다, 요 한 칸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를 완성해야 되고 요 한 칸에서 올라가는 그래프 완성되고 나머지 한 칸에서 내려오는 그래프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한 칸 왜 움직여요? 네? 이것 때문에요. 원래 원점에 있던 게 x를 2분의 파이만큼 90도만큼 이동. 이 한 칸이 90이니까. 그럼 계속 이제 이 모양이에요. 이렇게 한 칸, 다시 이렇게 한 칸, 이렇게 한 칸, 다시 이렇게 한 칸. 이런 느낌으로 계속 이 운동이 반복되고 있더라. 네, 이런 느낌으로 계속 해왔다. 라는 거죠. 여기는 2분의 파이, 얘가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네,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자, 2번 그래프. 앞에 배수 붙었네요. 뒤에 상수도 붙었죠. 최대치수에 영향을 줍니다. 2의 절대값, 마이너스 1. 이게 최대값, 플러스 1. 최소값, 2의 절대값에 음수 붙인 것, 마이너스 1을 말하죠. 그래서 또 1을 빼요. 마이너스 3이 최소값. 주기는, 네, 2파이. x 앞에 개수에 따로 붙지 않았기 때문에 주기는 2파이. 그리고 y는 이 코사인 x의 그래프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겠죠. 그림을 그려요. 주기는 그대로니까. 원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움직이는 그래프인데, 네. 이게 폭이 위아래 4칸이 잡아먹고, 밑으로 한 칸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줘야 돼요. 위아래 폭은. 그렇죠? 그리고 원래 0,0에 있었던 이 원점에 있었던 점을 밑으로 한 칸 내렸으니까 0,-1에서 시작됩니다. 그 코사인 그래프는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바가지 모양이에요. 이렇게. 이런 바가지 모양. 이해되시겠어요? 네. 원점이 아니고 원래 코사인 그래프는 이 바가지 모양인데 지금 사인을 그리는 게 아니고 코사인을 그리는 거니까 여기 어디서 시작했죠? 0,1에서 시작했었죠? 네. 근데 이 코사인이 되면 이게 0,2로 갑니다. 그러니까 0,2면 여기쯤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바가지 모양을 그릴 건데 이걸 밑으로 한 칸 끄집어 내리죠.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럼 바가지 모양 이렇게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그려집니다. 계속 반복. 이렇게 계속 반복. 이렇게. 그 한 사이클은 여기 2파이. 잘못 그렸다? 2파이잖아. 여기까지 잡혀야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파이잖아요? 네. 이렇게 잡혀야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아까랑 똑같나? 네. 표시를 안 해놨더니 우리 헷갈리네요. 얘가 2분의 파이. 얘가 파이. 네. 2분의 3파이. 2파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되셨죠? 근데 저 운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잠시만. 네. 머릿속에서 정리 중. 이 정리를 우리가 기다릴 필요 없잖아. 너무 그렇긴 합니다. 정리하세요. 네. 아니 근데 네. 시작을 왜 엄마 이래서? 원래 아까 말한 코사인 그래프는 그 4칸에서 4칸 잡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 네, 0,1에서부터 그러니까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이게 무수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래프라 기준 잡기는 애매하긴 하지만 그냥 각도에 0을 집어넣으면 코사인 값은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앞에서 몇 배 했냐면 2배 했죠. 2배 했으니까 이 폭이 좀 더 위아래로 이렇게 잡아당기듯이 커져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2, 여기 플러스 2까지 올라가고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이걸 헷갈리네요. 네,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0,2라는 점에서 이렇게 바가지 모양처럼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죠. 약간 위로 블록한 곡선 하나, 아래로 블록한 곡선 일부, 다시 아래로 블록하면서 증가하는 것, 위로 블록하면서 증가하는 것, 이런 느낌. 인데
뒤에는 마이너스 1이 붙었기 때문에 요 뒤에 이 그래프를 밑으로 한 칸 내려야 되는 거죠. 모든 지점을 다 한 칸씩. 그래서 여기서 0,2가 0,1로. 그다음 여기 이 점은 다시 이쪽으로. 이 점은 다시 이쪽으로. 하나씩 내려오는 거예요. 됐니? 네. 모든 지점이 하나씩. 원래 지금 그리다 말았는데 원래 여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도 마이너스 3까지네요. 이렇게 되는 거였었어요. 이게 너무 위로 올라갔네. 왜 웃는 대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맞죠? 이게 2배. 이렇게 됐던 게 밑으로 한 칸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모든 점이 한 칸씩 내려와서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리면 여기 있다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탄젠트 그래프는 X좌표분의 Y좌표죠. 근데 이거 좀 설명하기가 이게 비율값을 따져야 돼서 얘는 그냥 아까는 우리가 X좌표, Y좌표 변화를 보면서 그래도 이동 경로를 좀 어느 정도 유추하면서 그렸는데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 X값 비율분의 Y값 비율을 잡으면서 문제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그 일일이 따지면서 그래프를 그리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얘는 결과를 그려놓고 설명드릴게요. 여기 나온 결과물. 근데 이거 중3 때 이런 건 배웠었죠. 탄젠트 0은 얼마예요? 나만 아는 거니? 이거 했었죠. 중3 때. 탄젠트 0은 0이며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 3분의 루트 3이며 탄젠트 45도는 1이고 탄젠트 60은 루트 3, 탄젠트 90은 값을 구할 수 없다. 무한히 커진다. 왜 니네 표할 때 이런 규칙 배웠잖아. 얘들아. 이런 거 배웠잖아. 이거 나랑 수업한 사람은 기억이 날 텐데. 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표를 이 나이 그랬네. 표를 내가. 저 언제 배웠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 3학년 2학기 때. 3학년이야. 2학기 거의 마지막쯤. 그럼 나는 매도 막 0, 30, 45, 60, 90.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근데 외울 때 이걸 일일이 외우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처음에 배울 때는 오히려 이게 더 지금 여러분 연습 좀 돼 있으니까 오히려 이게 더 유치할 수도 있는데 처음 배울 때는 헷갈리니까 사인과 코사인은 형제야. 그럼 그래프도 위치만 틀이 똑같잖아. 사인 앞에 코 붙이면 코사인이에요. 둘이 형제야. 사인 가면 형제. 얘 코가 좀 얘랑 좀 다르게 생긴 거야. 근데 얘네 생긴 모양은 똑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형제라 모든 값을 2로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외우는 방식을 이렇게 설명드렸던 거죠. 유치하지만 이래요. 다 형제니까 다 2개씩 나눠 먹어요. 근데 사인은 형제 특성이 좀 달라. 사인은 이름이 사인이잖아. 값이 쌓여가는 거야. 그래서 루트 0부터 이렇게 값이 쌓여가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얘는 0이 되고 얘는 2분의 1이 되고 얘는 1이 되고 코사인은 거꾸로 거꾸로 이런 거꾸로 배열해요. 거꾸로 배열. 이렇게 되죠. 그냥 외우는 방식이에요. 유치하지만 헷갈리면 저렇게 외워라라고 중3 때 얘기했었어. 중3 때. 넌 들었어. 코사인. 그래도 거꾸로 이래. 이게 기억이 안 난다고. 아예 기억나요. 탄젠트는 이게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요. 어차피 분자가 0이라 얘도 0이 되고 분모 2 약분하면 루트 3분의 루트 1 루트 3분의 1 유리하면 3분의 루트 3인데 일단 이렇게 쓸게요. 그러니까 이건 탄젠트를 외울 때는 사인 코사인은 나름의 규칙이 있는데 탄젠트는 외우는 방식이야. 이게 무슨 개념이 아니고 외우는 방식을 설명할 때
어차피 얘는 0이고 첫 값만 외우라 한 다음에 그 다음은 루트 3을 곱해요. 1 다시 루트 3을 곱해요. 루트 3 얘는 값이 없어요. 이렇게 외우는 방식 설명드렸었는데 탄젠트 90은 값이 없어. 이유는 뭘까요? 탄젠트 정의가 x좌표분의 y좌표잖아요. 근데 탄젠트 90이 되면 동경이 90도로 가요. 동경이 90도로 가요. 그럼 x좌표가 얼마가 되죠? 0. y좌표가 1. 왜 몰라? 반지름 일자리 원에다 그린다고 했으니까.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정의할 수 없다 보니까 그냥 감각적으로 이렇게 외우는 거지. 감각적으로. 이거 중3 때도 했었어요. 탄젠트 0도를 계산하려면 이게 어떤 걸 직각삼각형이잖아, 사실은. 직각삼각형인데 이게 이제 0도라고 치자. 예를 든 거다. 얘가 0도야. 직각삼각에서 우리는 삼각비를 정리해야 되니까. 근데 0도가 되면 사실은 이 밑변의 길이와 이 빗변의 길이, 동경 길이는 같아지는 거야. 이게 1이면 0도니까 안 벌어져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사실 붙어 있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사인 0은 1분의 0, 0이 되고, 코사인 0은 1분의 1, 1이 되고, 탄젠트 0은 1분의 0,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탄젠트 90은 의미상 어떻게 표현해야 되면 각이 90도거든? 여기는 무조건 90이 되고, 얘 각이 90도인 거야. 그럼 실제로 동경 길이와 y좌표가 똑같고, x좌표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인 90은 동경 길이분의 y좌표 1이 되고, 코사인 90은 동경 길이분의 x좌표 0이 되는데, 탄젠트 90은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써지잖아요. x가 0인 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값 자체는 없어. 아예 값을 구할 수 없는데 탄젠트 9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분모값은 예를 들어 90에 가까운 값이라면 분모값은 0에 매우 가까운 값이에요. 0.00000000000 이렇게 써지는 숫자고 분자는 y좌표인 분자는 1 이렇게 써지거든요. 이게 0.1분의 1이면 10이고 0.01분의 1이면 100이고 0.001분의 1이면 1000이고 그럼 이 0의 개수가 엄청 많다는 얘기는 이 숫자는 무수히 큰 숫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제 극한의 개념에서 공부하게 되실 텐데 그렇게 90에 아주 가까우면 무한히 큰 값으로 확장이 되되 90은 못 구하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값이니까. 그래서 탄젠트 90을 그릴 수 없다 보니 얘는 90도만큼 값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가 90도, 180도. 90도만큼이 아니고 180도만큼 값이 나타나지 않아요. 270, 360도. 자, 이런 느낌인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잖아. 그치? x좌표는 y좌표. 근데 x좌표가 0일 때가 언제냐면 90일 때와 270일 때는 x좌표 0이에요. 그렇지 않을까? 동경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x좌표가 지금 존재하죠. 반지름 일자리 원을 그린다면 계속 x좌표는 존재해요. x가 점점점 x좌표는 줄어들죠. 동경기는 안 줄어들지만 x좌표는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이때 되면 x좌표가 0이 돼요. 그 다시 x좌표 생겨. 음이지만 생기다가 이때 마이너스 1이 돼. x좌표가. 근데 다시 270이 되면 또 x좌표가 0이 돼. x좌표 0인 걸 왜 자꾸 따지냐면 x좌표 0이 되는 순간부터는 탄젠트 값을 못 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90도일 때와 270도일 때는 탄젠트 값을 못 구해요. 못 구하는 거지. 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얘가 점근선이 돼요. 점점 그래프가 가까워지지만 만나진 않는 점근선이 만들어지죠. 그럼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90일 때 마이너스 90이면 또 다시 여기 있는 거잖아요. 동경이 마이너스 90일 때 어쨌든 이게 y축의 음의 방향에 동경이 놓였다는 뜻이고 그 얘기는 다시 x좌표는 0이 돼서 값을 못 구한다는 얘기죠. 여기 다시 만들어져요. 여기서도 이렇게 점근선이. 그리고 이제 사인의 그래프를 탄젠트 그래프를 그릴 때 탄젠트 0일 때는 0이었죠. 여기 45도고 45도일 때 1 정도로 찍어줘요. 얘는 1과 마이너스의 의미가 없어요.
사인 코사인은 1과 마이너스는 의미가 있는데 탄젠트는 1과 마이너스는 크게 의미를 안 가져요. 하지만 45도일 때 1 정도를 찍어줘. 그 다음부터는 급격히 y값이 증가하기 시작해요. 급격히 x의 증가량에 비해서 y의 증가량이 확 커지기 때문에 급격히, 그리고 90도가 될 때는 무한히 커지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느낌으로 계속 커져요. 그럼 음각일 때는 보세요. 각이 음각일 때는 x좌표는 만약 여기 90도가 있었다 치자. 여기 마이너스 90도, 270도. 조금 커져요. 그럼 x좌표는 굉장히 작아. 음이지만 굉장히 작아. 그렇죠? y좌표는 음이지만 1이야. 그 아까 말한 마이너스 0.0000001분의 마이너스 1 이런 느낌이니까 이 값은 아니 x좌표는 양이죠. 죄송해요. x좌표는 양이죠. 근데 y좌표가 음이에요. 그래서 0.0000000 270을 잠깐 넘어가면 0.0000000분의 1 이렇게 되거든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 값은 무한히 큰 음이 될 겁니다. 요게 x좌표거든요. 이만큼 돌았을 때 x좌표. 얘는 굉장히 작은 숫자. 지금 좀 많이 벌려졌는데 0.00000 이런 숫자예요. 분의 y좌표. 근데 y좌표는 조금 아까보다는 좀 작아져 있겠지. 1에 가깝지만 1보다 그냥 1이야 대충 그냥 1에 가까운 숫자로 칩시다. 계산하기 편하게. 1은 아니고 1에 가까운 숫자예요. 그럼 이걸 계산하면 무한히 큰 숫자인데 y좌표, x좌표는 양수지만 y좌표는 음수기 때문에 이렇게 잡힐 거라는 얘기죠. 그럼 결론은 무한히 큰 숫자에 음수를 붙이면 무한히 작은 숫자가 된다는 얘기죠. 270에 가까워지면 무한히 작은 값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사인 탄젠트 그래프는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느낌을 그려요. 그래서 탄젠트죠. 타고 올라간다 그래서 탄젠트. 이게 뭐라고? 되게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이해하시라고. 그나마라도 유치하지만 그렇게라도 이해하시라고. 사인은 원래 사인은 싸고 도는 값이에요. 싸고 도는 값. 코사인은 각을 끼고 도는 값. 그래서 끼고 돌기 때문에 코사인이에요. 탄젠트는 이 각을 바라보면서 타고 올라가는 값. 이게 탄젠트예요. 야, 자꾸 이렇게 하지 마. 추임새 내니까 내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 맞아요. 대단한 거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데 너무 그래주니까 내가 좀 당황스러워. 이게 뭐라고. 중3 애들 그 들을 때 그냥 별 생각 없이 들어. 그렇구나. 근데 뭐 하나 할 때마다 오 이러니까 별게 없는데 이렇게 내가 대단한 걸 설명하니까 괜히 우쭐하잖아 지금 내가. 자, 탄젠트는 이런 식으로 대신에 아까 말했지만 간격이 180도 두 칸 사이에 무한히 아래로 내려오는 위치에서 다시 원점을 통과하고 다시 무한히 위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 결론 주기는 파이네요. 그렇죠? 요 한 칸, 요 한 칸, 요 안에서 다 완성이 되니까 두 칸 파이가 주기입니다. 그럼 이 운동이 또 다시 반복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느낌으로 다시 반복이 돼요. 이런 느낌으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하다 보니 그러면 이 탄젠트 그래프의 특징도 이제 정리해야 되겠죠. y는 탄젠트 x의 특징은 사인 코사인과 좀 별개로 생각하셔야 돼요. 사인은 코사인과 코사인이 사인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탄젠트는 좀 약간 떨어뜨려서 별개로. 첫 번째 정의역 범위는 사인 코사인은 다 됐었죠? 근데 얘는 다 되지 않아요. 뭐가 안 되죠? 마이너스 90도 안 돼요. 마이너스 90에는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플러스 90에는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플러스 270에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걸 뭐라고 정의하죠? 그러면 정의역은 x값이 안 되는 값이 쭉 이렇게 오는 거죠. 마이너스 270, 마이너스 90, 90, 270 이런 식으로 계속 가요. 이게 안 되는 값들이야. 근데 수학적으로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이거를 개념적으로 접근해야 될 텐데 개념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얘는 마이너스 파이겠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고 얘는 0이 되고 얘는 2분의 파이고
얘는 파이고 2분의 3파이고 2파일 텐데 이 점근선으로 잡히는 위치가 x값이 가질 수 없는 위치일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 노란 선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지. 근데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 있는 정수 마이너스 파이에서 얘는 마이너스 파이에서 요만큼 더한 거예요. 90도. 근데 90도는 2분의 파이잖아요.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를 잡은 거예요. 그럼 여기는 90 뭘로 잡았냐면 여기는 0에서 이렇게 한 칸 2분의 파이만큼 90도만큼 여기는 90은 0 플러스 2분의 파이예요. 그럼 여기는 270은 여기 있는 점 파이죠. 180 플러스 90 이게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2분의 8이 90. 파이가 180이었잖아요. 그럼 2분의 파이는 90도겠죠. 파이가 180. 저번에 일반과 때 설명했는데. 저건 저 정도는 복습했어요. 이게 호두법 할 때 설명했잖아. 그 사이 까먹은 거야? 네. 뭐 하는데? 해맑다. 우리가 호두법의 정의가 이거였나요? 반지름의 길이만큼 호의 길이가 이렇게 확장이 됐을 때 그 호의 끝점을 이어서 만든 이 중심각이 1라디안이라고 했죠. 이 말 기억나요? 반지름 R만큼 1라디안. 그럼 반지름 2R까지 가면 요만큼의 중심각은 2라디안. 반지름이 3R만큼 가게 되면 요만큼에서 만들어진 중심각은 3라디안. 그렇지? 그럼 반지름이 이게 호의 길이가 이만큼일 때는 중심각은 180이잖아. 그럼 이거는 몇 R이에요? 파이 R이지. 원의 둘리가 2파이 R이잖아. 거기 절반이니까 파이 R. 그럼 1R일 때는 1라디안, 2R일 때는 2라디안, 3R일 때는 3라디안, 파이 R일 때는 파이 라디안. 그래서 파이 라디안은 60분, 이건 호두법의 각이고 60분법의 각에서는 이게 180도로 갔다. 그래서 파이는 180이 된다. 그럼 파이가 180이니까 2로 나누면 2분의 파이는 90도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공부 똑바로 하세요. 네, 복습하시고. 네. 자, 이래서 여기 있는 각들을 이렇게 쓸 수는 없어서 일반화 시켰더니 이러네. 이렇다는 얘기는 이 앞에는 뭐였을까 그러면? 마이너스 2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였을 테고 마이너스 1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일 테고 얘는 개념상, 규칙상 0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였을 테고 얘는 1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일 테고 그 다음은 2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일 테고 하다 보니까 x가 가질 수 없는 값은 n파이 정수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만큼은 정의역 범위가 가질 수 없는 x값이구나. 빨간색인 이유가 있겠죠, 이게? 두 번째, 치역의 범위는 모든 실수예요. 위, 아래 끝없이 뻗기 때문에 결론은 최대 최소가 없습니다. 최대 최소 없음. 탄젠트는 최대 최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가 중요하냐면 보신 것처럼 x가 같지 못하는 것이 중요해요. 네 번째, 그래도 주기는 중요하겠죠. 주기는 뭘까요? 그러면 이렇게 두 칸이에요. 90도가 두 번, 180도. 180도는 파이를 말하죠. 파이가 주기입니다. 아까 위에서 말한 제가 중요해요. 다섯 번째, 점근선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점근선은 그 x라는 각이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x는 하고 써지면 이거는 y축 평행한 직선이 되죠. y축 평행한 직선이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라는 x 위치를 지나갈 때는 항상 점근선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중요해요. 자, 여섯 번째. 이건 따로 설명할게요. 여섯 번째. 얘만 설명하지 말고. 자, 이제 그림을 이제 한 번씩 다 배웠는데, 다 배우고 나서 이제 통합해서 했더니, 얘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얘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사인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려면 네,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y는 코사인 x, y는 사인 x. 그럼 탄젠트 x는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네, 이런 느낌이에요. 네, 이런 느낌으로. 이 y는 탄젠트 x. 자, 이걸 왜 같이 그려드렸냐면 이 왼쪽을 다시 더 그리게 되면 이런 모양이었고, 네, 이렇게 되고, 이건 뾰족하면 안 됩니다. 곡선이어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대충 그리는 거예요. 자, 얘는 이제 그려놓고 보니까 사인과 탄젠트는 또 나름 규칙 써요. y는 사인 x랑 y는 탄젠트 x는 서로 이 각각이 사인 x의 그래프 자체와 탄젠트 그래프 자체는 그 그래프 자체가 원점 대칭인 상태예요. 그렇잖아요? 이 노란색 사인 그래프, 여기 있는 점의 x값이 대입했을 때 함수값과 여기 있는 x값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은 절대값은 같은데 뭐가 반대인 형태거든요.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x에다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fx랑 같다. 각의 음이 들어오면 그 음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이런 함수를 수학적으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함수들을 뭐라 부르냐면 기함수라 불러요. 홀수차 함수 혹은 기함수라 부르는데 이 기함수는 정의가 대수적인 수나 문자를 다루는 쪽에서는 원점 대칭이라고 말하죠. 대수적 특징에서 본다면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며 기하적 측면에서 본다면 네, 이거예요. 위아래 잘못 썼어요. 기하적인 측면, 대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x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들어왔던 그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면 그래프적인 특징, 기하적인 특징에서는 그래프가 원점 대칭인 형태로 그려진다. 근데 얘랑 다르게 y는 코사인 x는 얘네가 별개로 y는 코사인 x는 그래프 잘 보시면 여기 x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 있죠. fx예요. 여기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 마이너스 fx죠. 얘네들이 같아요. 그래프가 y축 대칭이에요. y축 대칭. 그럼 얘기는 함수지에다 마이너스 x를 대입하나 플러스 x를 대입하나 답이 똑같다는 얘기네. 근데 이런 함수는 우함수라 불러요. 이게 기하적인 의미, 얘가 대수적인 의미. 우함수의 대수적 의미는 f-x랑 fx는 같다. 그리고 기하적 의미는 그래프가 y축 대칭이다. 이럴 때 이런 거 도대체 연습 문제 할 때는 어떻게 좀 더 쉽게 적용되냐면 이런 거라는 거죠. 저번에 잠깐 보여드렸는데 사인 마이너스 30을 계산하시고 그러면 음각에서 30도를 계산해야 돼요. 그럼 그림상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동경을 30도만큼 이렇게 놓이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실제로 양각으로 보면 270에 60을 더 더하니까 330도를 계산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330도를. 아무래도 계산이 불편하다는 얘기지. 330은 우리가 좀 쉽게 계산할 수 없는 각이잖아. 근데 이 사인 330이나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음각적으로 마이너스 30을 내렸으나 동경은 똑같은 위치에 놓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인 마이너스 30을 계산하는 게 계산상 좀 더 유리할 것 같은데 문제는 마이너스 30을 내가 계산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럴 때 이거 써먹는 겁니다. 사인은 기함수이므로 안에 있는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오면서 사인 30을 계산하는 경우가 같다. 근데 사인 30은 알잖아 우리가 2분의 1이란 걸. 음이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사인 마이너스 30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라는 편이고 탄젠트도 같은 의미죠. 그러면 탄젠트 마이너스 60도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마이너스 탄젠트 60도를 계산해라.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인데 거기 음이 붙었네요. 마이너스 루트 3. 코사인 마이너스 45도를 계산하시오. 근데 코사인은 보신 바와 같이 각에 음이 들어가나 그 각에 음이 아닌 양을 집어넣으나 답이 똑같아요.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된다. 그래서 기함수는 이것도 유치하게 이제 애들한테 하도 애들이 헷갈려 하니까 기함수는 기침하는 함수예요. 이게 목이야. 목에 가시가 걸린 거예요. 그 사인이나 탄젠트는 기함수이기 때문에 목에 가시가 걸리면 콜록콜록 기침을 해서 이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내보내요. 그게 기함수라면 우함수는 목에 가시가 걸려요. 얘를 우물우물 씹어 먹어요. 그래서 없어요. 소화시킵니다. 우물우물 씹어서 목에 걸렸는데 그냥 얘네들은 예민한 애들이야. 선생님처럼 목이 예민한 애들. 내뱉는 애들 기함수. 얘네는 굉장히 무던한 애들. 목에 막 걸렸는데 뭐 걸렸네? 꿀떡 우물우물 삼켜서 거의 뭐 없는 것처럼 처리하는 이런 함수를 우함수라고 말할 수 있죠. 네? 이렇게까지 설명하냐고? 유치하게? 미안합니다. 네, 애들이 하도 헷갈리는 애들 많아서 난 이렇게까지도 설명해 본 적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지금 고등학교 2년 올라가는데 무슨 컬럭컬럭 했지 마이너스 가시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면 죄송한데 너희들은 그렇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애들한테는 이렇게까지 설명해 본 적이 있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표현해서 기함수, 우함수를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고가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각에 음각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양각 처리해서 처리하는 방식을 기함수, 우함수에 따라서 각자 처리하는 방식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탄젠트도 그러면 뭐 확률 통계할 시간이 많지 않은데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자, 얘 봅시다. 탄젠트는 최대 추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부터 문제가 다음 탄젠트의 최대 추소를 구하시오 그러면 그냥 그럴 리 없어. 얘는 최대 추소가 없어. 처음부터 신경 안 쓰시면 돼요. 얘는 없어 최대 추소가. 그럼 주기를 신경 쓰는 거야. 주기. 근데 탄젠트의 원래 주기는 아까 코사인 사인 계산한 방식과 똑같아요. 근데 대신에 사인 코사인은 주기가 2파이였다면 탄젠트는 파이가 주기예요. 걔를 x 앞에 있는 개수, 지금 x 앞에 있는 개수가 1인가요? 2분의 1이죠 지금. 2분의 1 붙었잖아요. 2분의 1로 나눕니다. 정확히 말하면 2분의 1의 절대값으로 나누는 거죠. 근데 어차피 양수라 그냥 2분의 1로 나와요. 이렇게. 분모의 2, 분자 1을 곱하면 이건 2파이가 되겠죠. 실제로 원래 탄젠트보다 주기가 2배만큼 이렇게 폭이 2배만큼의 주기가 넓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쟤를 x축으로 얘가 0이 되는 만큼 파이만큼 탄젠트 그래프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겠죠. 그 정도는 금방 눈치채실 테니까. 그래서 평행 이동했으니까 최대 추소 안 바뀐다고. 최대 추소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원래 없는 값이니까. 주기 정도만 신경 쓰시면 되고. 더 중요한 거는 뭐라고 그랬냐면 점근선의 위치입니다. 딴 거는 없었던 점근선이라는 게 탄젠트만 나타나기 때문에 점근선의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이제 이게 어려워. 설명이
그 교재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앞으로 탄젠트 그래프에 대한 점근선을 구하시오 그러면 원래 기본형은 이거였잖아요. 원래 기본형 y는 탄젠트 x는 m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점근선이었던 거죠. 근데 이 x가 이제 이렇게 막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마다 헷갈리기 시작하거든. 근데 이렇게 기억하세요. 탄젠트의 점근선은 각은 m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저 각에 가질 수 없는 위치가 이 위치거든. 이 위치는 못 갔기 때문에. 다만 이게 x면 원래 탄젠트 x 할 때 그 각이 x야. 그러면 x는 하면서 이게 점근선, y축 평행한 직선의 점근선이 만들어지는데 쟤처럼 이제 각이 변화가 생겼잖아요. 그럼 그냥 각 자체를 다 집어넣어요. 2분의 파이, 2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걔가 m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예요. 단 우리가 지금 점근선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점근선은 어디든 간에 y축 평행한 직선이 점근선이에요. 항상 식은 x는 하고 써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죠. 이 식을 x로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넘깁니다. 그럼 2분의 x는 넘어가면 2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2파이 파이네. 그럼 엄밀히 말하면 m파이에다가 파이를 더한 거니까 m 플러스 1파이인데 이게 의미가 있을까? 어차피 이게 정수잖아. 우리가 이 n값이 어떤 특정 몇 개 값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무수히 많은 정수값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쓰는 게 크게 의미가 없고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어차피 정수 파이라는 건 변함이 없으니까. 이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니야. 근데 m파이나 m 플러스 1파이나 어차피 정수 파이를 말하는 건데 굳이 복잡하게 m 플러스 1파이를 쓸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쓰면 될 것을. 다시 양변에 2를 곱하죠. 그럼 x는 2m파이. 네, 이게 점근선이에요. 점근선은 다음처럼 표현이 된다. 그럼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였습니까? 그러면 안 될 리가 있나요? 이것도 답이에요. 이것도 답이에요. 근데 이게 답보다 이게 더 단순해 보이기 때문에 이게 더 단순하기 때문에 어차피 n은 정수고 그럼 n 플러스 1도 정수일 텐데 무한히 많은 정수 중에 1을 더하나 1을 빼나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다 정수값 모두 다를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표현이 있죠? 각은 m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이 식을 정리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꼭 이거를 x는 형태로 바꾸어 주시면 네, 완성이 됩니다. 얘처럼 각은 m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넘겨서 이걸 x로 정리하면 네, 이게 점근선의 위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그리는 거는 탄젠트 그래프는 또 그리기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책 보고 아 이렇게 이동해서 이렇게 만들어 줬겠구나 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이 문제는 지금 점근선 찾으라는 문제는 없었지만 자꾸 점근선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만약에 딴 건 빼고 이 그래프에 딴 건 집어치우고 점근선을 구하시오. 그럼 점근선은 어떻게 되죠? 2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약간 똑같은 건가? 그러면? 약간 이거지 않았었나요? 약간 아까랑 다르구나. 아까는 2분의 1이었구나. 넘기면 2x는 m파이 플러스 파이, m 플러스 1파이인데 그냥 통칭해서 m파이를 씁시다. 양변 2로 나누면 x는 2분의 1 m파이. 얘가 점근선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각은 그런 다음에 그를 x는로 정리하면 답이다. 점근선 위치는. 다음 시간에 좀 확률 통계 좀 더 봐드릴게요. 자, 이걸 봅시다. 자, 이 문제. fx는 a 코사인 bx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 주기가 2분의 파이, f 3분의 파이가 2분의 5일 때 a, b, c 값을 계산하시오. 단 a와 b는 양수입니다. 자, 최소값이 나왔어요. 근데 코사인 그래프 무슨 함수인지를 봐야 되잖아. 코사인 그래프의 최소값은 어떻게 정했었죠?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d 이런 느낌이었죠. 저 a는 사인 코사인에 붙어있는 개수, 저 d는 맨 뒤에는 상수. 그럼 여기 꼴에 맞추어서 문제를 써야 되니까 여기 꼴에 맞춰 써볼까 그러면? a가 양수니까 절대값 안 치워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마이너스 a 뒤에는 상수 플러스 2 걔가 마이너스 2 주기
주기는 코사인 앞에 있는 개수, x 앞에 있는 개수가 b인데 원래 주기인 코사인 주기를 이 파이를 저 b의 절대값. 근데 b가 또 양수래네. 그럼 절대값은 굳이 씌우지 맙시다. 이렇게 씌우면 주기가 나오는데 걔가 2분의 파이와 같더라. 그럼 파이 약분되면 네, b는 4가 된다. b값은 구했네요. 그럼 쓰세요. b값을. y는 fx는 a 코사인 b가 4였죠. 4x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2. 자, 이 함수예요. 근데 제가 얘를 지난다잖아. f 3분의 파이는 2분의 5. 그럼 우리가 x에다 3분의 파이를 y에다가는 fx 자리 대신에 2분의 5를 대입하라는 얘기죠. 2분의 5는 a 곱하기 이제 계산합시다. 그다음 3분의 파이를 대입해요. x 자리 대신에. 그럼 3분의 4 파이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되네. 그럼 3분의 3파이를 뺀 거니까 3분의 파이예요. 몇 도예요? 60도요. 그렇지? 코사인 60은 얼마니? 코사인 60 얼마야? 코사인 60이요. 이걸 생각한다고? 2분의 1. 오, 맞아요? 이게 안 되면 의미가 없다니까 얘들아. 기본적인 게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막 거듭 제곱근, 막 문자식 혼합 계산하고 있는데 덧셈 뺄셈을 못해.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그러니까 코사인 60도 이런 것들이 빨리 나와야 돼. 이걸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구구단체는 빨리빨리 나와줘야 되는데. 2분의 1. 그럼 여기가 어쨌든 계산하면 x에다가 3분의 8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얘가 2분의 1인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a 플러스 2. 양변에 2를 곱합시다. 그러면 여기 2를 곱하면 a 플러스 2c 5. 연립방식 만들어졌죠? 위에 있는 식과 아래 있는 식의 연립방식. 마이너스 a 플러스 c가 마이너스 2인데 a 플러스 2c가 5예요. 위에서 아래를 더합시다. 3c는 3. 따라서 c값은 1이 됐고 c값을 여기다 대입해서 2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a값은 3. 그래서 이렇게 a, b, c 값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을 좀 연습을 좀 할 시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오늘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마무리 해놓고 시간 있으면 그때 드릴게요. 자, 이거 자, 이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A, B, C가 보통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유리함수, 무리함수 할 때도 얼마 전까지 했던 거죠. 예를 든다면 유리함수, 무리함수 할 때 그래프 보여주고 그 그래프를 가지고 식 만드는 거 했었잖아. 그런 거에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돼요. 사인 그래프네요. 첫 번째는 A는 최대치수와 관련됐고 D는 상수항이 없지. 근데 뭐 플러스 K 플러스 얼마 이게 없잖아요. 그럼 최대값은 절대값 A, 최소값은 절대값 마이너스 절대값 A. 이렇게. 근데 보니까 최대값이 1이네?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 따라서 A값이 양수라면 그 값은 1임을 알 수 있다. 그럼 1단계 A를 알아냈다. Y는 sin, 복잡할 때는 알아낸 걸 빨리 대입해야 그 다음 단계 좀 더 수월해지죠. 이렇다. 되나요? 그 다음 저희는 B값, B가 주기에 관련되어 있겠죠. 지금 우리는 사인 그래프를 찾는 겁니다. 사인의 원래 주기는 2파이. 그 2파이를 x 앞에 있는 개수 B의, 지금 B가 양수니까 그냥 B로 나눴다 봅시다. B의 절대값이지만 양수니까 B로 나눴다면. 주기를 봐야 되는데 이게 한 사이클을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원래 사이클은 이게 주기긴 해, 사인은. 이런 모양으로. 근데 여기 끝점이 안 나와 있잖아, 지금. 그럼 너무 이 모양만 보지 말고 이것도 한 사이클이잖아, 이렇게. 이것도 한 사이클이죠. 원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인데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도 어차피 사이클 하나를 찾아내기 위한 조건인 거니까 여기서부터 2파이까지 2파이 B값은 1이네. 그러면 양수일까? 그럼 B도 집어넣어요. X-C 이렇게. 남은 이제 C값 찾아야 되죠? 근데 그건 뻔하잖아요. C를 찾으려면 XY 숫자를 집어넣어야 되고 XY 숫자를 집어넣겠다는 얘기는 저 그래프가 지나는 점 하나를 찾겠다는 얘기인데
C값이 이 범위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원점을 대입해도 괜찮고 여기도 뭐 파이, 0 이런 거 대입해도 괜찮겠네요. 파이, 0 같은 거 대입해 볼까요? 파이, 0, 그냥 0,0 대입합시다. 그게 더 쉽게 해서. 아직 여러분이 그 보각 공식이라 아직 안 배운 공식도 있기 때문에 0,0을 대입해요. 그럼 y에 0, x에 0, sin 마이너스 c. 그럼 이렇지 않나요? 아까 얘기했잖아. C값이 양수인 상태에서 이 음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이렇게. 따라서 sin C는 0. 0과 파이 사이에 사인 그래프 0과 파이 사이에 이렇게 0하고 파이 사이니까 이 두 칸만 보면 됩니다. 플러스 1 이렇게 사인이 올라갔다 내려오죠. 이게 2분의 파이, 얘가 파이. 0보다 크고 파이 이하일 때지. 0보다 크고 파이 이하일 때, 여기까지일 때. 이 그래프에서 사인이 0 나올 때가 언제입니까? 파이 때네요. 이 C값은 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 시에 파이를 집어넣어야 0 나온다. 이걸 다 더해라. 다 더하면 2 플러스 파이. 이렇게 된다. 이거는 우리가 많이 했었던 거죠. 많이 했던 거예요. y는 코사인 2분 x. y 오른쪽 전체 함수식의 절대값 붙으면 x축 밑으로 내려간 부분은 없다. 그 내려간 부분을 x축 위쪽으로 대칭이동, 데칼코먼에서 끌어올려라 라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럼 코사인 2분의 파이면 그래프를 그리고 최대치수를 구하는 거니까요. 원래 y는 코사인 2분의 x의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그럼 최대치수는 안 바뀌겠죠.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주기만 바뀌어요. 주기는 4파이. 그럼 이런 느낌이에요. 가운데가 2파이고 4파이. 720도. 그래서 한 사이클이 끝나요. 그래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 가운데가 파이. 내가 3파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 그래프는 바가지 모양. 이렇게 바가지 모양. 이런 느낌으로 너무 퍼졌는데? 아하, 아하. 자, 이런 느낌이에요. 네, 4파이까지. 근데 여기를 절대값을 지웠잖아요? 그럼 아까 만든 X축 아래로 내려간 부분은 위로 데칼코만이 접어서 찍어 올립니다. 그럼 그래프는 이런 느낌이겠죠.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렇게. 약간 뭐 깡총깡총 이런 느낌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됐죠? 그럼 이 그래프의 최대값은 얼마예요? 새로운 그래프의 최대값은 플러스 1. 최소값은 0. 주기는 요게 한 사이클이죠? 요게 한 사이클이에요. 파이부터 3파이까지 2파이. 이게 주기가 된다. 그림을 그려놓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자, 이제 2번. 혹시 저번에 우리가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면서 왜 절대값 그래프 그릴 때 선생님 설명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얘는 실제로 얘는 같긴 하죠. 사인 2 절대값 x 랑 같지 않나요? 네. 이는 어차피 양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내도 상관없잖아요. 기억나니 혹시? 뭘 얘기할 줄 알고? y는 뭐 x제곱 마이너스 2x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아래로 블록하면서 0,2를 통과하는 이런 포물선이죠.
근데 내가 여기다가 x에만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요. x에만 절대값을. 그럼 이거를 해석해서 그리기는 굉장히 번잡하죠? 양일 때, 음일 때 나눠야 되니까. 근데 첫 번째 x가 양일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얘는 그냥 절대값 벗고 나올 테니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의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는 바깥에 마이너스 붙여 나오겠죠? 그럼 얘는 나올 때 마이너스 x 나오는데 제곱하니까 똑같이 x제곱이에요. 근데 얘는 바깥에 마이너스 나올 때 마이너스 붙여 나오면 플러스 2x가 돼요. 그럼 0보다 오른쪽에서는 축이 1이며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니까 여기를 그리겠다는 거죠. 그럼 0보다 왼쪽에서는 축이 마이너스 1이면서 0과 마이너스 2를 제로하는 포물선이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2가 될 테고.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이런 거 할 때, 선생님, 이게 일일이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풀면, 뭐 이거는 좀 비교적 단순하니까 예를 든 거라, 좀 어려워지면 이게 힘들다고 그랬잖아. 그림을 그리는 것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기호 내가 분명히 다 설명해 줬어. 합성화해서 그래프 그릴 때. 그때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만약 x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y는 f 절대값 x, x에만 절대값이 있을 때는 첫 번째, 그리는 위치, x,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게 0 이상일 때 그린다. 두 번째, x는 0을 기준으로, 요거겠죠? x는 0을 기준으로 대칭축이 만들어지고, 됐니? 세 번째는 그 대칭축으로 데칼코마니 하시면 돼요. x는 0 이상, 얘도 x는 0 이상일 때 먼저 그린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2x를 그려라. 그리는데 이게 범위예요, 범위. 어디만 그려라? x, 그러니까 원점에서 오른쪽만 그려라. 그래서 이건 안 그려진다는 거죠. 실제로 여기는 안 그려져요. 여기만 그려져요. x는 0, y축이죠? y축이 돼서 대칭축을 만들고 그려진 그래프를 빡! 대칭 이동시켜라.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었다라는 표현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해석을 이해하면 이런 것도 좀 비교적 간단히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얘도 x에만 절대값이 있잖아요. 그럼 x가 0 이상일 때를 그린다. 원 그래프에 0 이상일 때만 그린다. 두 번째, x는 0을 기준으로 y축이죠? 데칼코마니 해라. 그럼 그리자. y는 2x의 그래프를 먼저 그린다. y는 2x. y는 sin 2x. y는 sin 2x면 원래 주기는 2파이였던 게 파이로 줄어요. 그렇지? 2x잖아. 원래 주기가 2파이였는데 2를 나누게 되면 파이. 파이면 요 두 칸이죠. 요 두 칸 안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완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프가 요 두 칸 안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이걸 두 칸에 완성해야 돼요. 그럼 계속 그려라. 계속 그린다. 이런 식으로. 근데 어떻게 해라? X축의 양의 방향만 그린다. 이게 그리는 범위예요. 여기만 그려라. 왼쪽은 안 그린다. 그럼 선생님 왼쪽은 어떻게 그립니까? 그려진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이 Y축이라는 건 얘를 기준해서, X는 0을 기준으로 해서 데칼코마니. 빡! 이 빨간색을 빡! 접어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접어넘겨 또 쳐봐. 데칼코마니. 이렇게. 이렇지 않을까요? 그려진 그래프를 보고 최대값을 찾아라. 1. 최소값을 찾아라. 마이너스 1. 됐니? 그 별로 안 하죠. 빡 접어넘기.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게 좀 답답한 게
이걸 우리가 지금 처음 설명한 게 아니거든. 저번에 합성함수 그래프 할 때 이 내용을 설명드렸었어요. 이렇게 그리는 방식을. 네, 주기까지. 주기 찾아야 돼요. 주기는 똑같은 운동이 반복이 돼야 되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넘어오다가 주기라는 게 어떤 구간 안에서 바뀌는 게 아니고 계속 똑같은 운동이 반복이 돼야 그게 주기라는 거잖아. 이렇게 여기까지 좋아. 그럼 계속 이렇게 가면 주기가 이제 발생할 텐데 이렇게 되네 갑자기? 그럼 이 그래프가 지금 반복되는 구간이 있나요? 반복되는 구간이 있니? 반복되는 구간이 없잖아요. 한 사이클이 느낌상 이게 반복 구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반복. 그럼 여기도 그러면 이렇게 됐어야 되잖아. 이렇게 안 그려진다는 얘기는 반복되는 구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Y축의 오른쪽과 Y축의 왼쪽은 서로 다른 형태의 그래프에 그려져 있다는 얘기는 반복되는 구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통째를 다 보면 안 됩니까? 끝이 없는데. 축의 왼쪽은, Y축 왼쪽은 이런 모양이고, 축의 오른쪽은 이런 모양이라, 이걸 섞으면 실수 전 범위를 확장하면 이 그래프 자체가 주기라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럼 주기가 아니잖아요. 끝없이 되는데. 그리고 일정한 구간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끝없이 간다는 얘기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인 무리수가 그 개념이잖아. 끝없이, 반복되는 숫자 없이 끝없이 간다는 얘기는 반복되는 구간이 없다. 순환수소가 아니다. 얘도 반복되는 구간이 없다. 끝없이 이 모양이 이렇게 유지된다는 뜻은 반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풀인 거를 좀 이따가 성질 몇 가지 설명해야 되는데 그래프를 했었기 때문에 잠깐만요. 네, 그냥 들으세요. 오늘도 갈 때 이 프린트 놓고 하세요. 책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잠깐만. 잠깐만. 네. 저기 프린트를 돌려놨는데 가끔 많은 양을 돌리다 보면 멍 때리다 가보면 이게 프린터가 나오잖아? 컬러 프린터가? 그럼 이제 부피가 많아지면 이게 나중에 안에 있는 걸 다 밀어내서 잠깐 가서 보면 막 난장판이 돼 있어요. 막 다 튀어나와가지고 종이가. 그거 나중에 정리하는데 또 한참 걸리고. 지금 다행히 보니까 한 장만 튀어나와 있었네요. 다행히. 고맙게도. 자, 운이 좋았어요. 자, 상감수의 성질인데 이게 EM파이 이건 주기 공식이라는 거거든요. 사인과 코사인은 기본적으로 주기가 파이기 때문에 주기가 2파이기 때문에 2파이만큼 돌면 똑같은 값이 다시 반복적으로 나와요. 얘를 이제 주기 공식이라고 불러서 요 앞에 EM파이 360 곱하기 n 정수값이죠. 그럴 때마다 사인은 다시 원위치, 코사인도 다시 원위치가 된다. 근데 탄젠트는 이래도 다른데 탄젠트를 좀 더 세밀하게 쓰게 되면 탄젠트 밑에도 나와 있어서 그래요. 탄젠트 n파이 플러스 x. 얘도 탄젠트 x예요. 사인과 코사인은 사인과 코사인은 주기가 2파이지만 탄젠트는 파이가 주기이기 때문에 파이만큼 다시 똑같은 값이 반복되는 거예요. 위에를 써도 되는데 보통 아래가 좀 더 자세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게 2번이 음각공식이라는 거거든요. 각의 음수가 들어가면 이건 아까 말한 기함수, 어함수 성질을 이용하시면 돼요. 각의 음이 들어가게 되면 사인과 탄젠트는 그 음을 바깥으로 내보낸다. 하지만 코사인은 그 각을 먹는다. 음을 먹는다. 그래서 그냥 양각 처리하면 된다라는 표현이었고 이거는 각이 음수일 때 음각공식이라는 표현이었고 3번은 예전에 이제 보각공식이라는 거였거든요. 둘이 더해서 180. 그러니까 그 각이 180을 넘어갔을 때인데 사인 파이 플러스 x는 마이너스 사인 x. 그다음에 코사인 파이 플러스 x는 마이너스 코사인 x. 탄젠트 파이 플러스 x는 탄젠트 x인데 이게 약간 느낌상 그래. 사인과 코사인은
사인과 코사인은 2파이가 주기인데 파이만큼은 서로 부가 반대예요. 0에서부터 파이까지는 위로 블록하다가 파이에서 2파이까지는 아래로 블록하죠. 근데 얘네 둘은 서로 절대값은 같은데 부가 반대예요. 그래서 사인은 파이만큼 돌면 값이 똑같은데 부가 반대로 바뀌어요. 이렇게. 파이만큼 돌면 네, 같은 값이긴 하나 부가 반대. 이런 거겠죠. 여기 만약 30도를 줬어요. 그럼 사인은 30도는 2분의 1이죠. 근데 여기다 180도를 더해. 그럼 30 플러스 180이면 210이죠. 210이 여기 있어요. 그럼 이렇게 값을 집어넣으면 얘는 2분의 1인데 부가 반대인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거죠. 뭐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일일이 다 외우기 이걸 일일이 그림 그리기 귀찮아서 이렇게 공식으로 암기하자라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파이라는 180이 나오면 이게 보각공식이라고 이런 거고 4번은 2분의 파이 90도죠. 이걸 여각공식 예전에는 여각공식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사인은 x값에 90도를 더하게 되면 이게 실제는 코사인과 같은 값이 되고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코사인이 어떤 각에 90을 더하게 되면 그거는 마이너스 사인 x와 같은 각이 된다라는 표현인데 이걸 이제 일일이 외우려니까 보세요. 공식이 한두 개도 아니고 이걸 일일이 외우니까 한두 개 정도 할만하죠. 근데 이걸 다 외우려면 상당히 좀 불편해요. 물론 선생님 마음은 이걸 다 외워서 나오면 빡빡빡 그때그때 바로바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동안은 그게 쉽지 않을 거라 이 패턴이 말고 아마 다음 부분에 여기 있을 거예요. 이 패턴을 설명드릴게요. 이 패턴을 이해하잖아? 그럼 앞쪽에 했던 그 4개 공식은 다 똑같이 음각 공식은 쉬우니까 내보내거나 먹어버리면 되니까 걔 빼고 나머지 각도의 일반각의 각이 커졌을 때나 그 철 있죠. 각의 절대값이 커졌을 때 그때 처리하는 방식은 이건 아니고요. 어디 있나요? 안 나와 있네? 잠깐만요. 여기서 끝난다고? 내가 따로 설명드릴게요. 네. 따로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아까 말한 사인 210도 이런 걸 계산하는 거야. 근데 기껏 여러분이 아는 건 그거잖아요. 사인 0, 사인 30, 사인 45, 사인 60, 사인 90 그렇지? 대충 요 정도만 알아. 이렇게 각이 일반각으로 확장이 되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겠다고 210이니까요. 선생님 동경이 여기 놓을 겁니다. 180에서 30 더한 거니까 이렇게 요 정도 내려가면 돼요. 30 더한 거. 뭐 틀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이고 이렇게 놓고 여기는 이게 동경의 끝점에다가 x축 방향으로 수선을 내려서 이게 30도니까 물론 이게 210이긴 한데 여기는 직각삼각해서는 이 각은 30이니까 1대 루트 3대 2 x좌표는 음수 y좌표 음수 동경 길이는 양수 그럼 이렇게 30도가 만들어지는 걸 통해서 210도를 추론하는 거죠. 사인 270도는 동경 길이분의 y좌표 정답은 2분의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셔도 돼요. 근데 아무래도 그림 그리는 게 여러분한테 아직 익숙하지도 않고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잘 보세요 이제. 사인한 다음에 안에 들어있는 각이 너무 각이 크게 확장됐잖아? 그러면 이걸 90으로 쪼개는 겁니다. 90 곱하기 어디까지 가냐면 3까지 갈 수 있죠? 못과 나머지 생각하시면 돼요. 210을 90으로 나누면 몫은 3이 되고 나머지가 30이 남죠. 이해했니? 무슨 말 이해됐니? 두번 거 아니에요? 네? 수산 27 아니고 200. 미안합니다. 2죠, 2. 네. 2. 180 플러스 30이니까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계산할 때 어디를 주력해서 보냐면 여기 뒤에 90 뒤에 곱해져 있는 숫자랑 이거를 주력해서 봅니다. 그리고 얘가 아주 중요해요. 90 뒤에 곱해져 있는 이 숫자가 일단 짝수잖아? 그러면 이 상하함수의 이름인 사인은 이름이 안 바뀌고 그대로 갑니다. 사인으로. 됐니? 그러니까 이게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상하함수의 이름을 결정해요. 근데 짝수면 그대로,
사인은 사인으로, 코사인은 코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로 짝수면 원래 있던 상함수의 이름이 그냥 그대로 복사돼서 내려가게 될 테고, 그 다음은 이렇게 홀짝을 계산하고 나면 이 각도를 뒤에 붙입니다. 이게 몇 도든 상관없어요. 그냥 예각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갖다 붙여요. 느낌은 이게 만약 이게 제가 뒤를 계산하다 보니까 혹시 빠뜨려서 이걸 딱 떨어지지 않게 계산해서 이게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말이 길면 어려면 오디오 헷갈리니까. 예각 처리했다 오시고 사인 30 붙입니다. 단 결론은 사인 210과 사인 30은 계산법상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차이가 뭐냐면 이건 210이잖아. 몇 사분면 각이에요? 3, 4분면의 각이에요. 근데 값은 동일하나 얘는 몇 사분면이 되겠죠? 이건 1, 4분면의 각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 근데 3, 4분면 각과